조금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요. 접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 안정화됐으니까요. 이제 어디에서 오셨든지, 어디에서 지금 접속하셨든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그 포럼을 진행해 왔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이번 세션이 18번째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라운드테이블로서 연대의 라운드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한 90분 정도 라운드테이블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8회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발언과 또 논의했던 것의 결과를 좀 정리하고 공동 호소문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생태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 간의 연결고리,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민주투쟁에 대해서,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도 역시 이제 민주화 투쟁에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태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노조가 거기에서 이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가 이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동에서부터 서로 해가지고요.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동지들은 꽤 늦은 저녁 시간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필리핀의 동지를 먼저 그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슈아 마타 동지인데요. CGT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이죠. 필리핀에서 어떤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자유가 지금 억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막탄 지역에서 그리고 또 많은 그 활동이 지금 노조 활동이 억압되고 있다고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동지 민주화 투쟁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통역을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에 맞서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와 또 경제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권에서의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 탄압, 필리핀에서의 노조 탄압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늘 존재해 왔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는 노동자들이 헌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바로 기업의 그런 탄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노조 탄압은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굉장히 많은 고도의 전략을 개발해 왔지만 이제는 이제 체제가 즉 정부가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노총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노조하기 어려운 그리고 악조건이다라고 하는 그 탑 10 중에 필리핀을 늘 포함시켜 왔습니다. 올해에 56명의 그 노조 지도자들이 그냥 총살당했습니다.
총기로 살해당했습니다. 그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빨갱이 사냥이 굉장히 그 팽배해 있습니다. 이 레드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리고 또 수사 당국에서는 그 아무 어떤 증거도 없이 지하의 그 공산주의 투쟁, 공산당 투쟁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피의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준군사 당국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여기에서 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정권 하에서는 거의 모든 노조가 다 이렇게 빨갱이로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갱이 사냥의 상대가 되면은 그러면은 위협 메시지나 뭐 위협 그 문자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도 당하고요. 그리고 집에 없으면은 뭐 부인이나 가족 에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뭐 공산당이다 그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체로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쓰지도 않았던 그런 뭐 수리탄이나 아니면 뭐 이 폭탄이나 권총을 그 시체에다 쥐어주고 우리를 쏘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 인권 탄압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노조에서 이거 빨갱이 노조인가? 이래서 이런 그 노조에 가입하기를 망설이는 순간 이미 결사의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우리가 아주 거창한 좋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노조의 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다 세계적으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권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어떤 그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부당하게 지목을 당했거나 이 빨갱이 사냥을 당했다거나 이러면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공격자에게 공격자가 조명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그 조합원들이 이런 식의 인권 탄압을 받을 때에는 국제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살인적인 이 정부의 그 탄압을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국제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찍이 우리 동지들을 파견을 이제 국제적인 인권 기구나 뭐 이런 데에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농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국제 기구에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기구이든지 우리가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이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이제 보안법을 강화해서 이것을 결국은 그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국적인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았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많은 공격 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상황, 뭐 미얀마에 있는 동지들, 홍콩에 있는 동지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동지들과 연대하는 그 의무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슈아 동지, 아주 강력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도만큼 이렇게 극심하지 않은 곳도 있겠죠. 근데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의 HKCTU의 판충퐁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도자 중에서 18개월 정도 구금이 되고 또 이제 이 집행 이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런 국제 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할 동지는 판충풍 동지로서 그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왔고요. 그러면은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주영팡님은 계속해서 피가 추가되면서 2019년 8월에 있었던 그 집회나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죄로 또 형을 언도받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작년 4월에 있었던 뭐 촛불 시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추가로 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과된 새로운 보안법에 따라서 또 그리고 뭐 공중 치안 시행령에 따라서 활동가들은 이렇게 보안법을 어겼다라는 위반죄로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 개정된 그 보안법에 따라서 심지어 노조와 관련된 노조법까지 강화를 해서 이제 노조까지 이런 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조의 자금을 어떤 활동에 댔다. 그런데 그 활동이나 뭐 시위나 이런 것이 보안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노조를 탄압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캠페인을 우리가 조직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불법 시하고요. 그리고 또 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동영상으로 체증을 해 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조 사무실에서 어떤 동영상을 상영을 한다 이러면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상영하려는 그 영화를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버스 운전기사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나 이든 아니면 교사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저널리즘인데요. 즉 언론인들의 투쟁이 그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게 또한 언론의 역할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그 노조원들, 내지는 필리핀들처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진보적인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요. 애플 데일리가 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편집장이자 그 외에 임원진이 국가보안법 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구속 중인데요. 사실 아직 지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계속 구류 중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권리에 총체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모든 주민의 우리의 시민권 그리고 모든 직종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다 짓밟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저희 직업인으로서 직종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희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전 사회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저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지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정말 너무 어렵다. 우리는 계속 투쟁하기 위해서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충퐁 동지. 홍콩에서의 지금 최신 뉴스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마웅망 동지의 영상을 받았습니다. 조슈아 동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스튜 쪽에서 틀기 전에 2월 10일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고 16일 날 지금 벨라루스에서 투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노조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지금 폭력 사태가 정말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 동안 보리스 동지가 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해왔고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버마의 마웅마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의 민주화 투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슈아 마타 동지 특히 필리핀에서 저에게 연대를 보내주셨고 또 지난 오랜 동안 저희에게 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안시,
안식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의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유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노동조합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그동안 많은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출된 정부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 정권은 저희 나라의 국가 자원, 가스, 에너지 등 모든 자연 자원을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고 또 실사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웠고, 군사 정권을 만약 무너뜨릴 수 있다라면 인권이나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아주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에게 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망망 동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너무 얼굴 모습만 보더라도 숨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으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자유,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유, 노조 활동가들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연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국적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생태 문제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토탈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적인 원칙을 전혀 고수하지 않고 있고 독재 정권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톨레칸 이스마일 로바 동지는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는데 또 뿐만 아니라 노동 기본권을 위해서도 싸워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과 관련된 세션에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 키르기스탄에서의 많은 사회 투쟁의 조직가로서도 활약을 해왔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툴레칸 동지 계시나요? 저희 패널리스트가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예, 그 모든 참가자가 잘 보이도록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툴레칸 동지 거기 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 활동가로서 인권 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얀마 상황 그리고 필리핀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중앙아시아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은 참 독특한 주제로 아주 의미 있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와 같은 국제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왔던 그 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수치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위기에 처해 있나요? 우리가 왜 위험에 빠져 있나요? 왜냐하면 공기질이 너무 나쁩니다. 숲이 불타서 없어지고 있고 또 많은 강과 하천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시콜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강가에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국적 기업들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키르기스탄이 독립됐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 금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러면 2005년에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후에 혁명이 있거나 또는 이 저항이 있거나 항쟁이 있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 사회가 충분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수민족이 한 100여 개입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많이 탄압을 받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중앙아시아에 걸쳐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2016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또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역사를 보면요. 저의 기억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저희는 노마드족입니다. 노마드 문화라 한다면 저희가 자연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엔에서 일한 분이 계신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임무를 충분히 완수를 해야 되고 또 저희의 상황이 전략적인 유엔 문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 인권 관련된 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 모두가 다 파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간극이 있고 이 간극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노동 조합들은 아주 굉장히 힘든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손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역시 키르기스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박해가 있고 또 노동 활동가들도 탄압을 받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민들이 여러 활동가들을 돕고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국경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 조합 활동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노조원들의 가족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연대는 정말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홍콩 동지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동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보리스 크라프첸코 동지가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키르기스탄의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저희가 보리스 동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수호해야 합니다. 의회는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노동조합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노조가 키르기스탄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중국이라던가 상하이의 기업들이 저희 나라에 투자하면서 노조 운동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러시아 정부도 역시나 악법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제 키르기스탄 의회에서 법안 초안이 제안됐는데요. 사회적인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지금 불평등도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지도자가 되고 있는데 여성 젠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리더십에도 지도부에도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상호 간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UN 보고서라던가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 키르기스탄의 그 아동 사망률이라던가 문맹률 그리고 여성권 등을 봤을 때 전 세계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식량, 기본적인 식량조차 박탈당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키르기스탄인들이 시리아라던가 다른 범죄 조직이라던가 그 ISIS와 같은 테러 조직에 가입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들도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의사결정 차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얘기를 할 때 여성 지도부도 잊지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속당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었는데요. 보리스 동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연대와 지지와 지원을 말씀하실 때 여성 활동가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뒤처지는 경우가 있고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젠더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환경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 여성 노조 활동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톨레칸 동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리스를 통해서 소개받았는데요. 예, 그 보리스 동지가 마침 다음 연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리스 동지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그 어떤 사안이든 간에 여성 동지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든 노조 운동이든 뭐든 정말 이 중요한 일이고 사실 우리 포럼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자기 비판적인 그런 그 자세로 패널리스트 중에 여성 그 비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까지는 올렸는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는 돼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보리스 크라프첸코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CGT의 자매 노조이자 조직이죠. KTP에서 KTR에 대해서 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을 저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그 연금과 관련된 그런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보리스 동지가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의 정도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노조 탄압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리스 동지가 굉장히 많은 연대를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리스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리스라는 이름이 정말 너무 많이 언급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합니다.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노총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이 포럼에 초대를 받았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생태 및 사회 전환에 관한 노조의 국제 포럼이라 그 주제였는데 사실 저희 노총에서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전혀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발표한 공개한 문서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T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 생태 환경 문제가 저희의 아젠다에 이제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생태 위기 그리고 환경의 위기와 또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의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한 대처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대기업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을 착취하고 또 민중을 착취하는 그런 그리고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경영 활동만 계속 벌이고 있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1,000개의 기후 이상이나 상황이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2020년의 자연재해 발생 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3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2020년에 있었던 그 자연재해 발생 수를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의 질이나 아니면 수질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전염병의 확산 이런 것도 역시 저희에게는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보건 부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와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 또 민중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와 또 민중 대다수를 위해서, 절대 다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탄압을 받고 있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는 우리의 파업권이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도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소련의 동맹국가들도 예전 동맹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노동권이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톨레칸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2011년부터 2011년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또 투쟁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총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말살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민주 노조를 설립하고 또 민주 환경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던 그런 노조들이 다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도 동지가 지금 패널리스트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벨라루스에서도 민주 노조 지도자들이 탄압을 받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또 이 투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노조 활동이 아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상황에 그런 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위는 절대 불법 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를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의 영역에서 노조를 소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금 아주 심화되면서 노조와 관련된 법률이 지금 개악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비롯해서 지금 전역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정한 생태 전환이든 사회 전환이든 이것을 이룩하려면은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런 민주화 투쟁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찬가지의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함으로써 이런 노조 탄압을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네요. 보리스 동지, 감사합니다. 지금 구소련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황을 파악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보리스가 언급해 주신 국가 중에 하나인 벨라루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렉산드레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에서 2020년의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멈추고 그리고 그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더 이상의 독과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라면서 대대적인 그런 반발과 저항이 있었죠. 작년 여름에 이것을 청중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알렉산드라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CGT의 팜플렛에 나왔던 그 소식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CGT 스카프를 메고 있는 알렉산드라의 사진입니다. 주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라 동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동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 사진까지 보여주시고 정말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스카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 스카프를 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프랑스의 노조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CGT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는 우연히 제가 메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벨라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누구도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벨라루스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벨라루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독립국가이고요. 우리 벨라루스는 우리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독립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그 고정관념 내지는 신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벨라루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벨라루스의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이념을 따르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벨라루스에 어떤 소위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루카셴코가 구소련의 그런 체제로 이 국가 체제를 돌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구소련의 그 사회주의 체제도 왜곡된 체제였습니다. 사회주의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벨라루스는 아주 고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국가 자본주의죠.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고 민간 기업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독과점에 우리가 맞서고 있는데요.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독과점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국가와 결탁되어서 우리의 시민적인 권리, 그 정치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모든 권리가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그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노동권은 다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고용 계약에 어떤 노동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권을 무시하는 이런 그 고용 계약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이 노동법이 한번 계약이 되면은요, 소급 적용까지 되어서 임금을 받았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저희의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말도바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와 의 최저임금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정말 최저임금이라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상 인내를 발휘할 수 없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선거 조작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 조작 그 방법도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규탄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또 민중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탄압이 거의 살인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이런 대중의 저항이 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바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노조에서 그 다른 국가들의 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에 있는 우리의 노조 동지들이 또 저희를 지지해 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그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지금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탄압은 거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폭압이 지배적이고요. 어떤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조짐만 보여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암울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조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중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는 혁명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동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동지가 벨라루스의 대통령, 이 별명이 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도 비슷한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 그 대통령들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프랑스에서 이뤄지는 상황은 벨라루스의 상황과 비하면 정말 너무나 이 약소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상황에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보리스 플라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GT의 국제 담당자인데요. CG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는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존재론적인 위협에 대해서 그동안 쭉 들어왔고,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정말 그야말로 위협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도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프랑스의 노조 모델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징후가 아니지요. 전 세계 노동운동의 현황을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프랑스에 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요? 현재 프랑스에서 경찰 폭력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경찰이 쏜 그레네이드 탄 때문에 시위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부 지역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사망했던 것입니다. 2016년에 프랑스 경찰은 집회가 있을 때 특히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대를 진압하고 그러면서 최루탄을 쏘기도 했고 또 물대포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위자 그리고 노조 활동가가 부상당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 정부는 경찰한테 새로운 무기를 지급했는데요. 이 경찰은 이른바 노란조끼 운동 진압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활동이 실명당했고, 그리고 18명이 손을 잃었고, 어느 노인분이 최루탄을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국제 기구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UN 같은 경우 이와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도 역시나 그 폭력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미셸 베칠레트의 유엔 인권 대표는 역시나 과도한 폭력과 공권력 사용을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그리고 국제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단체들도 규탄했습니다만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명령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블랙리스팅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국제기구들이 프랑스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즉, 그 프라이버시 침해라던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을 탄압하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은
이 법안 초안이 국제 기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여러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이 이 때문에 또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규정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파업권이라던가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과 기본적인 인권이 다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노동청장은 2020년 봄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랑 그 PPE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그렇게 도와준 노동청장은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권위주의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기 거래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자원 등을 여전히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민주화 투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국제연대도 강조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리스 동지. 사실 유럽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이 끝났고요. 그 지중해를 넘어서 튀니지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츠 동지가 UGTT 튀니지 노총에 계신 동지인데요. 원래 다른 분이 나오시기로 했습니다만 또 다른 동지가 이렇게 튀니지 노총에서 발언하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GTT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민주화 전환을 위해서 그 2021년에 그 어떤 그 저항의 선두에 서 있었기 때문에 튀니지 노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아직 연사가 여러 명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니자 동지 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GTT, 튀니지 노총은 2011년 혁명에서 두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3년, 14년에 국가 대화 절차가 있었는데요. UGTT 그리고 그 사용자 조직 그리고 변호사 조직 그리고 튀니지 인권 조직이 이 국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제도적 위기로부터 어떻게든 회복해보자라는 이 의도 하에서 이 국가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슈워츠 만디바는 그 좌파 정당의 지도자였는데요. 그 UGTT 저희 노총은 2015년에 또 그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들과 저희가 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총이 작년 12월에 또 대대적인 전사회적인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 교착 상태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도 굉장히 극심한 상태입니다. 원래 니마두두가 튀니지 노총의 그 사무총장이자 원래 오늘 나오시기로 했던 분인데요. 저는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UGTT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니다. 저희 UGTT 그 노총에서는 입장이 명료합니다. ITUC 국제노총 총회에서 제 기억으로 이미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튀니지 노총은 근본적인 이슈, 즉 세계화의 실패, 이 세계화의 실패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금융적인 측면이었고 또 사회적인 환경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계화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전 세계 노동 자들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그냥 노동법이 유연한 곳을 찾아서 투자를 옮기는 그런 방식의 세계화는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하에서 환경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노동조합 운동이 우리 모든 동지 형제 자매들이 연대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세계화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랑스에 있는 우리 동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나라에 있는 동지 모두 이 연결고리를 잊지 맙시다. 그 노총의 사무총장께서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특허 문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연대로 호소합니다. 백신은 지금 특허가 걸려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지역 주민 같은 경우 그 백신 접종률이 0.0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훨씬 더 60%인 경우도 있지만 빈곤국은 백신을 구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제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노동조합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이 백신에 대한 특허를 취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덕분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탄압 하에서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칠레 동지 그리고 튀니지 동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칠레 동지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터널 끝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디스 동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주적인 권리 그리고 환경적 권리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텐데요. 이디스 동지는 코트디부아의 노조의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코트 그 디부아의 사무부총장, 노총의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트디부아 시민연합 또 지금 맡고 계시죠? 예,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몇 분 동안이라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폐회 세션을 오후 3시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3시 폐회 세션에도 참여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디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트디부아에서의 노조 운동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 조직, 노동조합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투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노조에 대해서 탄압이 심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파업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2달간의 그 감봉 조치도 당하고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화하고 투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가 좀 몸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탄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동이 아주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바 있습니다. 그 근로감독관이 사실 승인을 해야지만 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장이 사실 전혀 승인의 과정 내지는 소통 과정 없이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저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이 디스 동지가 너무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용사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트디부아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활동가들이 투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권을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또 환경 문제도 제기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대통령의 제3차 그 위헌 조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라고 해서 투옥됐었고, 또 22년 동안 저 같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만 해고 당했습니다. 사실 생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디트 동지. 이것으로 아프리카 투어는 마치고요. 브라질로 넘어가겠습니다. 티아고 마에다 동지가 브라질의 쿠트 노총에서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 얼굴이 뭐 화면에 나왔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네요. 이제는 발언권을 쿠트 동지에서 오신 동지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두테르테 정권에 버금가는 그런 볼소나로 정권이 브라질에서 어,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환경 운동이든 뭐 노조 운동이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억압적인 독재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또 노동권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이제 쿠트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참석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CGT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을 조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동지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동지에게 그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연대의 의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투쟁에 정말 연대하고 싶은 마음은 늘 굉장히 큽니다. 조슈아 동지가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위기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브라질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다양한 세력이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루나 대통령이 에서 이제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아주 우익적인 우파의 파시스트 정권이 파쇼 정권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코도 암살이 되었습니다. 리우제네이로에서 볼소나로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그 심증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조에 대한 탄압도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결사의 자유, 정치적인 권리 등등도 다 지금 억압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볼소나로의 사상을 보면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독재주의, 군사 독재를 추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또 소수 인종에 대한 공격, 그리고 또 좌파적인 것을 포함해서 뭐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든 자기 그 정권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주장하면은 다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 위기는 없다라고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하고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다. 이런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볼소나로 정권에서는.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자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조가 환경 문제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안을 그리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아마존의 그 이森林 파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 토착민들에 대한 말살이 인종 청소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름 유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볼소나로가 그 집권을 하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환경 관련 정책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적인 권리조차 지금 그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이든 우리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발언을 높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언자의 목소리가 오디오가 지금 계속 끊겨서 통역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영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森林 파괴에 대해서 그리고 무차별적인 벌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하고 또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식량 주권도 역시 지금 침해되고 있고요. 우리 국가는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착취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국회에서는 그 세제 개혁이나 뭐 환경 정책의 그 도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토지 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활동가의 살인, 암살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준군사 조직에서도 이런 과정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강요회의에서 뭐 재정을 어떻게 그 돌려서森林 파괴로 흘러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반환경적인 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탄압을 받게 되고요. 언론의 자유는 탄압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이 뇌물을 받고 친정권 기사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그런 그 해고된 그런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와 언론의 유착은 이미 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러 장관들의 그런 그 이 부패, 부정 부패가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결국은 쌈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천연 자원을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환경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그 환경 지킴 내지는 감시 경찰을 임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역부족입니다. 볼소나로 정권 하에서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이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 연사의 오디오가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탄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경 운동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아고 동지가 패널리스트 중에는 마지막 발언자였고요.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쿠트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동지도 초대를 했었는데 지금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곧 이 패배 세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급하게 말씀을 하실 동지가 안 계시면 그러면은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 세계를 90분 안에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증언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태사회 전환에 관한 노조의 국제포럼이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제가 몇몇 분들께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통역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줌이라는 플랫폼이 다언어 통역에 적합한 그런 플랫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의 언어로가 활용이 되었는데 통역사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130개가 넘는 노조들이 여러 세션에 참여를 했고 또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8개의 세션이 있었는데요. 이 세션을 다 조직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던 그 CGT의 많은 동지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CGT 가맹 조직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노조 대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접속을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로자 록셈부르크 재단과 또 트웨드 에너지 민주주의 노조 네트워크의 아이린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CGT
여기에서 테크니컬 팀이 있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홀마, 지비에나타, 모하마드, 크리스탄 등등 제가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쫙 읽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팀도 있었죠. 엘리자, 호네, 브루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내심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기자들도 있었죠.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폐막 세션에서 좀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또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좀 빠뜨렸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 세션은 마무리를 하고요. 한 20분 있다가 폐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